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BDG의 양디입니다. 영상에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좋은 카메라를 사고 싶게 되죠. 근데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바디에다가 렌즈까지 하면 비싼 가격과 통장 잔고를 비교하면서 좌절에 빠진 여러분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1200만 화소의 손떨방 위상차 오토포커스, 조리개는 1.8 그리고 최대 10배 줌까지. 이게 2017년도에 출시된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8의 카메라 스펙입니다. 물론 고가의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들처럼 렌즈를 바꿔 끼면서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배경이 훅 날아가는 그런 오토포커스를 구사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폰으로 고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5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팁은 다양한 시점을 이용한다입니다. 보통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포즈들이 생각이 납니다. 핸드폰은 꼭 이 정도 높이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영상을 같이 이제 봐야 되니까 이 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찍기는 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쭉 모아놓고 보면은 아마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의 눈높이와 비슷한 높이에서 촬영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흔히 볼 수 없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와 비슷한, 우리에게 익숙한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좀 생소한 시점으로 촬영된 영상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로우 앵글이나 혹은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부감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랍이나 선반의 시점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방수도 되니까 이렇게 수도꼭지 아래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스마트폰은 충분히 작고 가벼운 데다가 좋은 카메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점으로 촬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시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찍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팁은 공간감을 만들어라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한계는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간감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 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카메라만큼의 결과물을 얻기는 힘듭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 스마트폰 하나라면은 어쩔 수 없겠죠. 이걸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공간감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의외로 근접 촬영 기능이 좀 뛰어납니다. 초점 거리도 짧은 편이고요. 그래서 어중간한 거리에서는 아웃포커싱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전체 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는 형태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면 배경이 훅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근접 촬영한 클로즈업을 찍게 되면은 아웃포커싱도 되고 샷도 다양해져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인물이 중심이라면은 그 인물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 사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조금씩 걸리게 해서 찍는 거죠. 벽이 될 수도 있고요. 나무 잎사귀가 될 수도 있고 가로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체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되고 그냥 앞에 뭐가 있구나 정도로 해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고요. 포커스는 꼭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앞에 흐릿하게 포커스가 나간 물체가 살짝씩 걸리면서 이 공간이 입체적인 공간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팁은 햇빛을 적절하게 이용해라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저조도, 그러니까 좀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은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 작은 기계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큰 이미지 센서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DSLR이나 디지털 카메라처럼. 그래서 생기는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날씨가 좋은 날, 그러니까 햇빛이 좋은 날 촬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찍으면 거의 디지털 카메라 못지않는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해가 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해가 길게 늘어지는 시간, 그걸 골든 아워라고 하죠. 그때 촬영을 하면은 아주 멋진 분위기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이랑
햇빛을 이렇게 마주보게 찍으면서 이 카메라 렌즈에 햇빛이 살짝 걸리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플레어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얼굴에 햇빛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찍는 편인데 그러지 말고 뒤를 돌게 해서, 그러니까 햇빛을 등지는 거죠. 그래서 뒤통수나 혹은 어깨나 이런 뒤쪽 라인으로 햇빛이 떨어지게 하면은 이게 백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백라이트를 치게 되면은 약간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팁은 확대보다 발줌을 이용해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이런 확대 기능이 참 잘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 나온 기계인데 10배 줌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100배 줌 된다고 엄청 광고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찍으면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그냥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엄청 편하고 간단합니다. 사실 줌은 여러 장의 렌즈를 이렇게 겹치게 배열을 해서 그 조합으로 어떠한 물체를 크게 보이게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 확대된 거를 이미지 센서에다 기록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광학 줌, 옵티컬 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스마트폰은 확대를 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한 거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스케일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처럼요. 이런 거를 디지털 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촬영할 때 흔들림도 심해지고 그리고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발줌이라 그러잖아요. 발로 열심히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줌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2배 이상은 안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팁은 소스는 크면 클수록 좋다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4K에 60프레임 촬영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용량이나 혹은 배터리가 넉넉하다면은 되도록이면은 큰 이미지에 이렇게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소스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요. 근데 진짜 배터리도 엄청 빨리 닳고 그 동영상 용량도 또 엄청 커서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4K의 60프레임은 거의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이 스마트폰 거의 용량 부족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4K의 30프레임이냐 아니면 풀 HD의 60프레임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그냥 풀 HD의 60프레임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드는 영상 스타일이 슬로우를 많이 걸기도 하고, 그리고 상업 영상이 아니라면은 4K까지 가는 건 좀 과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4K로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은 우선은 영상 화질이 좋아집니다. 풀 HD로 결과물을 내더라도 4K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줄이면 되니까 영상의 화질 자체는 좋아지고요. 찍은 영상 중에서 내가 일부만 크롭해서 쓰겠다고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워낙에 이미지 자체가 크니까요.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때, 특히나 자연스럽게 슬로우를 걸 때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을 하고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4K에 60프레임이 제일 좋겠죠. 그 외에 팁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몇 가지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자주 만지는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이 덮는 유리 부분에 이렇게 지문 같은 손자국 같은 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촬영하기 전에 입김 호호 불어가지고 옷 같은데 닦고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록 영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편집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세로로 찍는 것보다는 가로로 돌려서 찍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가로 영상이 대세입니다. 다양한 앵글과 사이즈로 찍어야 되는 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아마 기본으로 알고 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고퀄 영상을 촬영하는 5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장있는 도구를 가리지 않죠. 멋진 창의성과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멋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이 쌓이면은 더 좋은 카메라를 그때 사서 훨씬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BDG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